서울 외곽에서 대를 이어 방앗간을 운영한 아버지. 장사가 아주 잘 되는 건 아니었지만 오랫동안 같은 자리에서 해온 터라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었습니다. 집안에 하나밖에 없던 아들인 오빠는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 아버지의 일을 도와왔는데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그만 갈등이 생기고 맙니다. 오빠가 자신의 생업이라 아버지가 남겨주신 방앗간 건물을 당장 처분하기 어렵다며 처분하는 대로 상속분을 나누자고 한 거죠.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것을 이해한 두 여동생은 오빠가 일단 건넨 현금을 받고 그러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10년이 지났습니다. 상속분을 약속한 오빠는 두 여동생의 요구에 계속 돈이 없다고 하더니 이젠 답도 안 하고 있습니다. 약속을 지키지 않는 오빠에게 두 여동생이 자신들의 상속분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네, 오늘 이 사건 상담실은 오빠와 상속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는 두 여동생의 사연을 알아보겠습니다. 이 가정은 아버지가 오랫동안 방앗간을 운영해왔던 집안입니다. 예, 서울 외곽에 있는 한 시장에서 방앗간을 하면서 떡집을 또 같이 겸하는 경우가 많죠. 이 집이 그랬습니다. 방앗간 겸 떡집을 운영하는 부모, 장사가 썩 잘 됐다라기보다는 이 동네에서 토박이로 장사를 했고 생계 유지에는 어렵지 않을 정도의 수입이 있었습니다. 물론 방앗간 있는 건물은 오래전부터 했으니 건물 자체는 오래됐고 2층 건물에 1층은 방앗간, 2층은 살림집용으로 사용을 하고 있었고요.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한 번 크게 집수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일단 삼남매 여기서 자라서 학교까지 졸업하고 결혼도 할 정도로 많은 시간과 추억을 보낸 장소이고 이번에 상속 문제가 좀 물거졌는데 그 이전까지는 그냥 평범하게 특히 딱한 문제가 없는 평범한 집안이었고 가족 관계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 아버지가 돌아가신 현재 오빠는 50대 중후반이고요. 여동생 둘은 각각 50대 초반입니다. 두 여동생은 이제 공부를 했던 것 같고 특히 이제 오빠는 지금 설명드린 것처럼 공부에 이제 관심이 없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아버님의 일을 좀 이어갔나 보죠. 가업을 승계했다고 봐야 되는 거죠. 고등학교 때부터 이미 아버지가 일하는 방앗간에 가서 틈틈이 도와주면서 저절로 익힌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공부는 관심 없으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방앗간 대를 이을 건 오빠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고요. 이제 여동생들은 전부 대학 나와가지고 취업하고 그랬지만 이제 본인은 방앗간에서 일을 하게 됐죠. 이제 그런데 아마 이제 아버지도 살아생전에 아신 것 같아요. 얘는 내 방앗간 노하우를 전수받아서 방앗간 운영하면 되겠다 생각을 했는지 이제 이른바 노하우도 영업 비밀 같은 것도 다 알려줬나 봐요. 거래처, 떡을 제조하는 방식 같은 거 다 이제 전수한 거죠, 전수. 그래 자연스럽게 이제 오빠가 했고 그러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은 이 방앗간 주인은 이제 저 오빠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방앗간을 운영하면서 또 이웃 중매로 또 결혼도 하고 살림집도 그 위에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살림집 거기서 그냥 살았다고 합니다. 1층 이제 방앗간하고 2층은 이제 살림집이었는데 이렇게 되면 아버지의 오빠가 이제 가업 승계로 일을 하다 보면 두 딸들은 아마 아버지 또 오빠 이렇게 일을 하는가 보다 별 관심을 두지는 않았나 보죠. 예, 딸들은 오빠보다 좀 공부를 좀 잘해갖고 대학 진학을 했고 이제 큰 여동생 같은 경우는 곧바로 결혼되고 분가도 했고요. 지금 의뢰를 하신 이제 둘째 여동생이죠. 회사 다니다가 결혼해서 분가도 하신 거고요. 사실 방앗간 일이 워낙 힘들지 않습니까? 육체적인 일이니까 사실 도와줄 엄두를 못 냈고 가끔 떡 파는 일 정도는 도와드렸다고 합니다. 오빠가 다른 직업도 없었기 때문에 당연히 가업을 이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고 여동생들도 거기에 대해서는 불만이 없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이제 잘 평범하게 이제 가정을 유지를 해왔는데 아버님이 이제 돌아가시면서 상속 문제가 생겼어요. 지금은 삼남매 모두 50대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10년 전에 아버지가 지병으로 돌아가셨고요. 별도의 상속이라든지 이런 데 대한 유언은 남기지 않았습니다. 현재 70대인 어머니는 상속을 포기했고요. 이제 문제는 그럼 자녀들 셋이 상속을 해야 되는데 상속으로 해야 될 건물이 바로 이 방앗간 건물이에요. 오빠가 처분을 해서 나눠야 되는 상황인데 오빠는 난색을 표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본인이 생업을 하고 있고 처분을 하면 자기 가족들 생계가 당장 어려워질 수 있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동생들에게 나중에 처분하게 되면 그때 상속분대로 다 나눠주겠다라고 동생들에게 약속을 하고 조금의 현금을 좀 나눠줍니다. 아니 보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던 거 아닌가요? 아버님 돌아가시고 방앗간 한다고 하면 오빠는 생업을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방앗간 나중에 처분한다고 하면 그거 나눠주겠다.
자연스럽게 이렇게 이어가게 될 것 같아요. 당연히 그랬겠죠. 네. 그 당시에는 아마 오빠는 방앗간 운영하고 있고 두 사람은 각각 대학교 졸업하고 이제 공부도 했잖아요. 네. 각각 취업해서 살아가니까 오빠가 내가 당장에 오빠가 생업을 위해서 방앗간 또 아버지 가업이니까 내가 하는데 이 다음에 좀 이거 시세가 좀 되면 너희들 그 뭐라고 그 배당만큼 네네. 그건 나눠줄게 나중에 줄게 그러면서 일단 1인당 한 3,000씩 그 현금을 지급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오빠 말을 딱 믿은 거죠. 아마 오빠가 나중에 뭐 이 건물을 처분하고 그러면 처분가를 우리들한테 딱 우리 몫으로 딱딱 준다고 그러니까 오빠가 입으로 약속했으니까 구두 약속도 약속이니까 네. 이제 그렇게 믿고 이제 믿고 끝난 게 이게 과연 잘한 것인지 이거는 이제 변호사님들이 답해 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명의는 이제 오빠 앞으로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궁금증을 오늘 저희가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는데 50대 여동생 이제 궁금증을 하나하나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궁금증은 10년 전에 구두상으로 합의했죠.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서 10년이 지난 시점에서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라는 질문이었고요. 만약 받지 못한다면 가압류 등 소송을 진행할 수 있을까요인데 첫 번째 궁금증부터 좀 해결을 해보도록 하죠. 10년 전에 구두상 합의를 했는데 지금 시점에서 다시 상속 문제를 거론하고 재산 상속에 대한 것들 나누자라는 주장이거든요. 일단 첫 번째로는 그러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실 당시에 방앗간을 이제 오빠가 물려받고 그 당시 현금으로 3천만 원씩 줬잖아요. 그렇죠. 그 외에 추가로 주기로 한 약정이 있다라는 걸 입증을 해야 되는데 일단 이 오빠는 나중에 사정이 나면 그럴 수 있다는 정도이지 그게 무슨 약속이냐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럼 구두 약속도 분명히 약속이긴 합니다만 그 약속이 있었다라는 걸 한쪽에 부인하면 그걸 입증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 그 부분에 대한 입증이 중요한 거고 그렇게 해서 약속을 했다면 그건 상속과 별개로 추가로 약정금 청구 소송 같은 것을 진행할 수 있는데 이거는 상속 자체가 잘못됐다면 이제 예를 들어서 이거는 그 당시 상속 분할 협의 따라서 이게 이행이 안 됐으니까 이거 상속 재산 회복을 내가 다시 하게 청구를 하겠다라고 법원 청구를 하면요. 이거는 시효관속에서 못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3년, 10년.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잘못 발생했다면 안지 3년. 그리고 처음에 상속이 있었던 날부터 10년 안에 상속 회복 청구를 해야 되는데 그건 지났기 때문에 지금 입증의 문제, 그다음에 시효의 문제 때문에 사실 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입증은 지금 여동생들이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오빠가 그렇게 구두 약속을 했다라는 것을 입증을 해야 되고 지금 얘기한 것처럼 시효의 문제가 있는데 안날로부터 이미 3년이 지났고 있은 날로부터 10년이 지났죠. 있은 날로부터 10년이 지났다는 건데요. 두 개 다 지났기 때문에 상속으로 이렇게 상속 회복 청구를 하기에는 좀 어려워 보이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한다면 약정금 청구를 할 수가 있는데 이것도 시효 같은 게 있는 거거든요. 그 시효에 걸려 있을 가능성이 높고요. 이래저래 좀 애매한 상황인데 만약에 이게 좀 증거라도 확실히 좀 남겨뒀다면 뭐라도 걸고 이렇게 갈 수가 있는데 구두로 지금 한 것 같아요. 오빠 말 믿고 그때 뭐 누가 딱 녹음기 딱 해가 했을 가능성은 적거든요. 그렇다면 시효도 시효지만 그런 약정이 있었던 아니면 상속 재산 분할 협의가 있었던 그거 자체를 입증하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10년 전에 사실은 또 3천만 원을 줬다라고 좀 얘기했다 보면 그거 자체가 오빠에게 유리한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 자체로 상속재산 분할 협의가 네. 끝났다라고 해버리면 그걸 그러니까요. 뒤집을 방법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유류분제도 우리가 맨날 얘기하지 않습니까? 상속분보다 본인 상속보다 절반 이상 못 받은 경우에는 유류분 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하지만 이렇게 합의가 돼버리면 의미가 없어요. 합의가 돼버리면 그런데 이 합의 외에 플러스 알파가 있었다는 거는 입증을 해야 될 거고요. 또 하나는 아예 그 당시에 저희 상속 등기가 된 게 무효다라고 주장을 할 수 있어요. 근데 무효가 되면 그거는 시효에 그걸 받지 않습니다. 무효라면. 근데 무효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두 여성분의 뭐 뭔가를 위조해서 상속 등기를 하지 않는 상속 등기 그냥 안 돼요. 그 당시 보면 10년 전에 합의해서 3천만 원씩 했다라는 받았다라는 게 그러니까. 그거 자체가 그럴 최소한의 합의가 가능성이- 있다면 원인 무효가 되기도 어렵기 때문에 예. 이거는 상속 등기 자체가 무효라고 주장하기 좀 힘든 그리고 상황입니다. 또 10년 전에 그 방앗간의 가치하고 지금 10년 후에 방앗간 가치가 상당히 좀 올랐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두 여동생 입장에서는 상속 분할을 다시 해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이거든요. 그거 법적으로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다만 오빠는 알 거 아닙니까? 3명은 알고 있거든요. 도덕적인 부분이긴 한데요. 오빠한테 얘기를 해야 되겠죠. 얘기를 해서 법적으로 소구하기는 좀 어렵다고 하면 시세가 많이 올랐으니까 조금이라도 좀 달라라고 그렇게 좀 이렇게 지금 상황상은
여동생 2명이 좀 더 불리하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게 뭐 연락 끊었다 하지만 연락 뭐 다시 하면 되는 거니까 그 방법이 더 좋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장 이런 경우에는 입증의 문제가 있는데 입증이 어렵다. 10년이 지난 시점에서 입증하기가 상당히 쉽지 않을 거란 얘기고 이미 또 3천만 원을 두고 서로 이제 합의한 것으로 좀 받아들일 가능성이 크고 CEO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렵다는 얘기를 했는데 그렇다면 오빠에게 지금의 현재의 얘기를 좀 솔직하게 하면서 오빠의 어떤 양보라고 할까요? 그것을 받아낼 수 있는 방법밖에 없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함께 사는 세상으로 갑니다.